저는 버로우버텍이라는 셋 디자이너를 이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막 관심 있는 사람을 할까, 거장을 할까, 막 그래서 우리 건축가도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누구였지? 건쟁이였는지 잔디아빠인지 어떤 건축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분은 거장이 아니라 사장이다. 막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나는 진짜로, 진짜 사장님을, 음, 진짜 사장님의 작업들을 정리를 한번 해봐봤어. 그래서 이거는 나의 사장님은 아니고 나의 사장님이 될 뻔했던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셋 디자이너라고 하면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사실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특히 패션 쇼는 브랜드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런 규모 있는 쇼를 하는 브랜드 자체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뭐 두 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두 개 회사 정도가. 뭐 하나는 이제 내가 다녔던 회사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회사가 이 버러버텍이라는 회사인데,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내가 다녔던 회사는 뉴욕에 있고, 이제 뉴욕에서 뉴욕 패션 위크 때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브랜드들 아니면은 유럽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뉴욕에서 쇼를 하는 브랜드들 위주고 이 버러버텍 같은 경우는 뉴욕에 사무실이 있긴 한데 뉴욕 사무실이 메인은 아니고 유럽에서 더 많이 해. 그래서 주로 음, 뭐 파리 패션위기나 밀란 이런 쪽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뉴욕도 사무실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 나 예전 다니던 회사에 있는 직원과 이 회사에 있는 직원이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거의 이제 뭐 음, 이직을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특히나 또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일하다 온 팀이 우리 나 예전 회사 도 다닌 팀이 거의 절반 정도 됐던 것 같고 또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작업하고 거의 뭐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사장님 음, 작업을 정리를 해봤어. 그러고 이제 서로 사장님끼리도 궁금해하고 이제 거기서는 회사 컬처가 어떠니 그래서 그냥 약간 농담처럼 얘기 많이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계속 언급도 되기도 하고 그런 그냥 이게 규모 자체가 워낙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나도 이직을 했지만 사실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똑같아 계속. 계속 예를 들어서 뭐 티파니나 코치나 뭐 여기서 계속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뭐 디올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셋 디자인이라는 게 패션 쇼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브랜드 안에서 뭐 갈라 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팝업 스토어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포토슛 캠페인 그러니까 화보 촬영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건쟁이를 해서 아직 한 장, 첫 번째 장인데, 지금, 어 아, 뭐라고? 오늘 12시까지 가겠다 싶더라고. 아직 나 한 첫 건쟁이가 자꾸 장인데, 벌렁벌렁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웃음 미안해. 웃음을 참고 참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알았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팝업 스토어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는 이제 쇼 위주로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팝업 위주로 하고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침 우리 집에 있었던 책인데 어, 이 어, 어, 페이돈에서 이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작가에 대한 있구나. 책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좀 참고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 그리고 일단 나는 이 작가에 대한 작품을 이렇게 깊이 판다기보다 워낙 상업 작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내가 건축이랑 셋 디자인이랑 이제 작업을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고,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한 작품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 프로젝트를 디벨롭을 할 때, 그래서 좀 카테고라이즈를 해봤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사장님 이름은 버러버텍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n situ and 그리고 the set 그리고 the location 그리고 뭐 performance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공간 디자인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 이거를 그냥 간단한 사례들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 in situ라는 뜻은 뭐 딱히 한국말로 정확한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놓은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게 건축적인 접근이랑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 사이트 조사 같은 거를 하잖아. 설계 디벨롭을 할 때 주변 환경이 어떤 이제 그 사이트에 맞게 건물 디자인이 디벨롭이 되고 이런 것처럼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좀 그나마 셋 디자인 작은 규모로 했을 때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프레젠트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런 건 것 같고 이제 이게 디올 쇼였는데 이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디자이너가 그 브랜드를 만들고 인제 이게 정말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 디올도 그렇고 뭐 샤넬도 그렇고 뭐 루이비통도 그렇고 뭐 페르가모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브랜드마다. 그래서 디올도 프랑스 브랜드고 뭐 예를 들면 구찌 같은 경우는 구찌 가문은 이탈리안 가문인 거고 페르가모도 이탈리안 가문인 거고 대표적으로 미국 브랜드는 뭐 티파니나 코치 이런 거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코치 같은 거는 미국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보여줬었잖아. 뭐 미국 서부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사막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디올은 프랑스 그리고 샤넬은 버러버틱에서는 많이 안 해. 디올을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프랑스에 대한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루브르 이거 같은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 되게 모던하게 디자인된 것들이 있잖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지들을 조각조각 내서 리플렉션을 통해서 예니시 카퍼 작품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음. 루브르 안에 코트야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에 인제 도시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서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그 도시 이미지를 차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샤넬 같은 경우도 거의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하게 되고 항상 셋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그 프랑스스러움을 보여줄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것 또한 인제 그냥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스토리가 있잖아. 그냥 그거 자체를 이 브랜드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살짝 쪼금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도 그냥 이게 사실은 프랑스 파리가 그냥 도시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브랜드화 그러니까 상업화를 시키면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서 도시 자체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거를 브랜드 파워로 살릴 수 있는 브랜드가 어서 빨리 나오면 좋겠다.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겠지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인로랑인데 인제 여기는 항상 에펠타워 앞에서 쇼를 하더라고 거의. 그래서 음. 이거는 정말 이 날 같은 경우는 '아 이 에펠타워는 우리 거다.' 약간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거든. 이 세인로랑에서 하는 쇼 같은 경우는. 다른 시즌에서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상징화가 된 것 같아. 에펠타워와 세인로랑 같은 경우는. 매번 이 파리 쇼에서는 이 마지막 피날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에펠타워에서 하기도 하고 뭐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에서도 뭐 마크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막 항상 패션 위크의 가장 마지막에 아모리에서 제일 크고 비싼 곳을 점유를 해서 그냥 '우리는 항상 여기서 한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인제 이런 브랜드 이미지와 그 도시 이미지가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인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시즌에는 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여서 거기에 맞게 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장소성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첫 번째 특징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셋 디자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냥 이건 것 같아. 그냥 셋. 정말 그냥 세트.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정말 그냥 조형적인 아름다움인 거지. 사실 앞에 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뭐 로케이션 헌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장소성에 대한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번 쇼에서 어떤 판타시 월드를 보여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소에 하는 것보다는 이 오는 관객들을 어떤 세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어떤 음.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냐가 훨씬 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가장 뭐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프로덕션이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고 예산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많이 들수록 그만큼 더 많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셋 디자인이 아마 여기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딱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그 '패션쇼의 무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형적인 것들이 가장 크겠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로케이션. 이 아까 첫 번째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 거잖아. 도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현대 건축물에서 하기도 해. 뭐 되게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라면은 그 건축물을 섭외를 해서
그 건축물 안에서 쇼를 함으로써 이미 그 건축물이 뭐 되게 예를 들어서 되게 퓨처리스틱한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적으로 지어지거나 아니면 딱 그 시점에 가장 핫한 장소라든가 그런 장소를 구해 가지고 그 안에서 쇼를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쪼끔 다른 맥락이야. 이거는 인제 라벤더 그 뭐라 그러지? 밭이라고 음. 하나? 밭 농장. 그 벤더. 밭에서 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 왜냐면 정말 그 공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정말 그냥 라벤더 필드에 핑크색 카펫만 딱 깔아 놓고 그게 끝이었던 디자인이야. 근데 이게 셋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어떤 아까 말한 그 처음 두 번 외노자가 나발 부는 게 너무 멋있었어. 외노자가 벽나발 불었어, 벽나발. 나발 부는 아 게 외모자 너무 간지나서. 아, 저희 라벤더 차 맛을 보니까 갑자기 멘트가 되게. 차를 마셔야지 우아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장소 헌팅을 굉장히 잘해 가지고 그냥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바로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자쿠모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볼드한 컬러를 많이 쓰고 좀 미니멀하거든. 잠깐 보여주는 이 모델의 의상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좀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강렬한 색깔로 많이 보여주는 브랜드이기도 해. 그래서 이전 셋 디자인을 봐도 뭐 큰 공간을 원색으로만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좀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 장소 자체를 라벤더 밭을 찾아서 사실 이 보라색과 핑크 두 가지 색밖에 없는 공간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스케일의 작업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뭐 예산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거 다음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 또 우와. 밀밭을 또 네. 구해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더 재미있었던 거는 이게 코로나 때 이후에 생긴 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소셜 디스턴싱도 필요한 시점이고 이래 가지고 이 야외에서 이런 장소를 구해 가지고 자꾸 미안. 아니, 미안. 웃겨서 맥주를 못 마시겠어요, 오빠. 마셔. 미안. 아, 미안. 괜찮아요. 언니 계속해요. 너무 네. 멋있다 근데. 그래서 진짜 멋있어. 이런 아래에 이 동그란 콜아웃 보면은 정말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이런 쇼를 자연에서. 즐겼더라고. 이 그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이것 또한 되게 흥미로운 아이디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었어. 이게 이게 어디지? 차이나타운이야. 근데 이거는 어. 저번에 인제 코치의 미국스러움을 보여줬을 때 그거랑 굳이 비교를 해 보자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미국 씬을 어떤 공간 안에 만들었던 거잖아. 모텔 건물을 짓고 차를 가져오고 차를 그 안에 넣고 나무를 가져와서 그 안에 심고 이런 그 공간을 다 구현해 낸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냥 쇼를 한 거야. 그 실제 길거리에서. 물론 이 랜턴 같은 거나 약간의 소품들은 있겠지만 이것도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혹시 봤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아마 70년대? 80년대? 쯤에 나온 80년대일 영화 거야.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리메이크 했죠. 나오는 리메이크한 영화도 있고 처음에 인제 나온 영화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인제 미래 사회를 생각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동양적인 요소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 인제 거기에 영감을 받은 씬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금 되게 헤이지하게도 하고 밑에 물도 있고 한데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차이나타운의 느낌을 너무 잘 이게 조명과 이런 헤이지랑 이런 거를 잘 살려서 또 역시 '장소를 잘 찾아서 되게 잘 구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런 공간 섭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산이 허락하지 않을 때 많이 아이디어를 쥐어짜는 어. 상황이기도 예전에 했던 인상적인 것도 주차장에서 쇼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한국에서 말하는 힙한 느낌을 내고 싶지만 그거를 다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주차장이라는 장소를 찾아 가지고 그 안에서 완성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공간 자체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쇼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을까 싶어 이것 또한.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인제 공연이 될 수가 있지 쇼 자체도.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버러버텍 이미지는 아닌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되게 나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건축을 하면서 진로를 바꾸게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 지금 이 뒤에 어, 어둡게 입은 이미지가 그래서 따로 이 프로젝트를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 큰 이미지로만 가져온 건데 이게 알렉산더 맥퀸 쇼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쇼는 지금 뭐 서울 패션위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는 있긴 하지만 관객들이 양쪽에 있고 패션 모델이 이렇게 앞으로 그 사이를 걸어 나가서 되돌아오고 그 길쭉한 런웨이가 있고 이런 쇼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2005년도에 나온 쇼고 그러니까 2000 시즌이 2005년 시즌이니까 아마 2004년이었을 거야 아마 쇼는. 그러니까 되게 한참 됐지 벌써.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런웨이가 아니라 이거는 체스판이거든 이 밑에 보이는 게. 이 모델들이 체스 말인 거야 하나씩. 이렇게 한 명씩 왔다 갔다 체스 두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쇼를 한 거였어. 그래서 그게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 쇼가 패션 쇼라는 게 그냥 런웨이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게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퍼포먼스 저번에 보여줬던 마크 제이콥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그때도 물론 예산이 없어서 나온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간적인 디자인 말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디자인 말고도 어떤 경험 디자인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재밌는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게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쇼 또한 사실 쇼 자체에서 재미있었던 요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다만 쇼 대신에 이제 처음에 입장을 할 때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 코트야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치 컨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좀 쇼가 그 런웨이 쇼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사람들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이것 또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런웨이보다는 좀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 건데 사실 이거 보면은 이 공간에서 물리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 밑에 바닥에 프린트와 벽과 그리고 조명인데 그 일본에서 건쟁이가 잘 알 것 같은데 일본 가든에 그걸 뭐라고 부르지? 그 젠 하는 돌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불러? 정확한 나도 명칭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은각사 갔을 때 은각사 앞에 있는 모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 그러니까 패턴 말하는 거지. 바닥 패턴 패턴. 패턴. 그래서 근데 약간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 갈고리 같은 거라고 음, 해야 되나? 그걸로 이렇게 음, 하는 아, 것부터가 메디테이션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그 돌 주위로 이렇게 자기장처럼 그 음, 모양대로 음. 패턴을 따라가지고 만들고 근데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런 쇼를 한 거더라고. 그래서 이 모델 자체도 의상을 입고 그냥 런웨이를 걷는 게 아니라 모델이 이 안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그 돌이 되어서. 그래서 어, 이것도 결국은 아이디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디자이너의 몫이고 그래서 사실 셋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사실은 하거든 회사에서는 그 이유가 이제 와서 관객들이 와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좀 더 광범위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디자인 외에도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디자인 접근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가져와 봤어. 너무 재밌다. 되게 친절한 PPT인데 땡큐까지 있어.